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하나로 뭉치자는 야권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목소리가 남아있긴 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씨의 혁신과 통합 측이 앞장서 야권 통합 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그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측이죠. 대표들이 만나서 그 통합에 관련된 연석회의 또 통합 전당대회 빠른 시일 내에 갖자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통합 논의가 좀 본격화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야권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대의 필수적인 명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정치 혁신 요구 또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국민의 명령이 담겨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나 야권으로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대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반대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반대는 아주 구체적이고요. 이 같은 반대 움직임을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입니까? 민주당에서 이 야권 통합이라는 대원칙을 부정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거죠. 다만 그 야권 통합의 방법이나 절차 문제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점은 우리 당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서로 진심을 섞어서 소통한다면 극복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나 기타 등등의 진보적인 세력이 정의 결합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문을 열어놓되 우선 결합 가능하고 보다 동질적인 그런 중도 개혁 세력부터 통합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야권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간에는 내년 그 총선 지분을 놓고 물밑 협상이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뭡니까? 그런 지분 협상 문제 같은 게 말 나올까 봐 저희들은 아예 지분을 놓고서 협상을 하거나 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12월 17일 날 원샷으로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자. 그런데 그 방식은 지분 방식이 아니라 그 통합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서 선출하는 그런 전당대회를 치르자라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예, 부산 경남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한나라당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나라당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야권의 표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총선의 공천인 것 같은데 아주 역량 있는 인물의 발굴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은 아주 마땅한 후보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산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민들이 야당에게 다수표를 몰아줄 만한 그런 준비는 좀 덜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건 우리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야당이 좋은 인재들을 공천을 하고 그 인재들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들고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권이 단일한 대우로 단일 후보를 내세우고 하는 이런 몇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지 부산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그 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께서는 수도권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시다가 고향인 부산으로 지역구를 옮기셨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2번을 했고 또 다음 총선에서도 야당으로서는 서울에서 총선에 나서는 게 훨씬 성산은 높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부산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은 한나라당 지역 독점 정치를 좀 깨야지 부산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겠다 이런 마음의 발로입니다. 2번째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부산이 너무 쇠락일로를 걷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예. 부산은 구태의연한 정치와 행정으로는 재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까지 빠진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의 경우에 동남권 신공항이 무산이 되고 또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해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했다. 지역 발전이 거기에서 더뎌졌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지난 참여정부와 비교하면은 지방균형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실종되고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중산층과 서민이 참 살기 힘들어진 게 요즘 세태고 그래서 국민의 분노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특히 부산 같은 지방은 그 양극화의 문제가 이중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셈 아닙니까? 거기에 신공항 문제나 저 주원행 사태 같은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우리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 분노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이 한나라당 계속 이렇게 독주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구조적인 불만으로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어떤 정부든 간에 이 지방을 중심으로 이 발전의 에너지를 새로 만들어가고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서민과 중산층들이 지금 현재의 그 삶 자체도 너무 공공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피고 정책 중심을 세우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